생각하는 것마저 처벌받던 시대. 침묵이 당연했던 그때. 1937년 춘천. 민족 독립을 소망하며 행동에 나선 학생들이 있었다. 치안유지법 제정 100년, 그리고 광복 80주년. 비가 쏟아지던 어느 7월,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춘천고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40분 있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있고요. 이찬기 선배 같은 경우는 양양 독립운동에도 또 기여를 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표창이나 애국장, 그다음에 포장까지 받으신 분들이 40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록탑인데 이 글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써주신 거라고 해요. 여기 지금 독립유공자인 신기철 그분이 이제 여기 글을 써주셨는데 이 글에 보면 명확하게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딱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1941년도에는 수십 명이 구속되고 그래서 저쪽에 그 만주까지 가서 활동을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상록회, 독서회, 그리고 문명그룹 이렇게 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죠. 상록회라는 이런 활동들을 알게 되신 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성묘를 가거나 그럴 때 춘천에 봉이산이 있어요. 가서 아버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봉이산에서 아침에 새벽에 모여가지고 상록회원들이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다. 그 다음에 뭐 춘천고등학교를 들른다든가 상록탑도 보고 그리고 상록탑의 비문을 본인이 썼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주로 옥고를 치르셨는데 옥중 생활이 어땠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힘들었다지. 학생들의 정말 피와 눈물로 쓴 그 역사들을 후손들이 잘 선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손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주길 바라던 신상진 씨의 염원은 상록정신으로 여전히 교정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문화원에 부설되어 있는 춘천학 연구소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김헌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이제 학교사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지금 요게 춘고에서 60년사를 펴낸 책입니다. 이게 지금 상록회 관련된 상록탑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록회는 1937년도 춘천 고등보통학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독서 모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민족 현실을 자각했겠죠. 회칙, 회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실천적 결사체로서 좀 방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요 지도는 이제 1930년대 춘천 시가지 기억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춘천 고등보통학교가 그전에는 주로 재학생들이 다 당시에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일본인 학생들도 이 고보에 진학을 해서 같이 다녀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대표적인 갈등이 뭐냐면 교사들이 학생을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춘천 공립고등보통학교 여기서 학생들이 나와서 만수당이라는 빵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빵을 사 먹었어요.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와서 매식하는 행위가 이제 교칙으로 좀 금지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됐는데 조선인 학생도 발각되고 일본인 학생도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이 달랐던 겁니다. 조선인 학생은 정학을 맞았고요. 일본인 학생은 이제 가벼운 경징계, 이제 구두 경고 정도만 받았던 모양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에 처벌을 달리했다라는 것들이 분노를 자극시켰고,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을 좀 극복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사진 부분들, 지도 부분들이 있는데 번호가 좀 새겨져 있더라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기록했던 것들입니다. 어디서 모였고 어디에서 활동을 했는지 내용들을 이제 지도상의 위치에서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1번 적혀 있죠. 1번은 지금 전평리 천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회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뭐 3번에 봉이산 정상에서 회합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지도에 매겨진 숫자들은 일제의 통제 속 피어난 항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지 일본이 싫어라는 어떤 감정적 대응,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인의 수준의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 근데 결국은 이런 모임들이 이 식민 권력에 발각됩니다.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아주 혹독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항했던 어떤 대단한 의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이제 춘천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저희 학교가 1924년 이제 4월에 개교가 됐는데, 조선신보에 보면 1924년 10월 14일에 춘천고등 학생들이 몰이라고 하는 교부장님이 조선인 학생 차별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맹유가 해결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맹유와 해결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37년에 만들어진 상록회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여러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춘천고등학교가 선봉에 서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80주년 기념해서 상록 히스토리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매월 왜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어나신 분들을 애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춘천시청에 이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또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60억 정도를 들여서 강원학생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회가가 80년 전에 불러졌던 노래라서 사실은 복원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AI로 이번에 복원이 됐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 복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춘천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담은 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사 내용들 중에 보면 솟아오르는 피는 이런 것처럼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서 가사를 만들었다. 아주 정말 결연한 그런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왜 저희 깃발이 녹색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하복이 약간 연녹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춘천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아이들 부를 때 메뚜기라고 부른다고 해요.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네 상록회 알아?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학교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씩 그런 저의 마음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록 정신이 우리 학생들에게 계승이 되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나 이런 서울에 있는 큰 운동도 그러지만 지방의 소도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작은 소도시의 발전도 국가의 동력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1937년 그날의 다짐은 오늘의 교실에서 이어집니다.